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을 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스스로도 싫지만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기면 언젠가 바람은 스스로 멈추게 된다. 내 마음의 짜증과 예민함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짜증이 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길이 막혀서 도착 시간이 늦어질 때, 누군가의 작은 말실수에 마음이 상할 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짜증이 솟구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짜증과 예민함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3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압도되어 그 감정에 휘말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혹은 이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제 마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너의 마음에 있다.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일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일을 대하는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은 종종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걸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 감정을 보다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쏟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 그 감정을 글로 적어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아니면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짜증은 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짜증과 예민함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감정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기원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점차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다. 흐름을 따라 맑아질 수도 있지만 조금의 흔들림에도 탁해질 수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짜증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짜증이나 예민함이 일상 속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작은 불씨와 같으니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다스려야 한다. 감정의 불씨를 초기에 알아채고 이를 다스리는 연습은 짜증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씨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사념처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낄 때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굳어집니다. 이럴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 어깨가 경직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긴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둘째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집니다. 짜증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짜증은 왜 생겼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조차도 본래의 너 자신은 아니다. 그 마음은 떠다니는 구름과 같으니 잠시 후 사라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짜증과 예민함 역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 감정, 마음, 그리고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실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짜증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이 생길 때마다 그 짜증의 무게를 손에 쥐어 보아라.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짜증은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짜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감정의 무게를 느껴보라는 의미입니다. 짜증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은 감정을 내려놓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짜증을 다스리는 데는 자의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의 명상이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명상을 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짜증과 예민함을 줄이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짜증을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짜증과 예민함이 반복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짜증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빛을 잃고 깨끗이 닦으면 빛을 되찾는다. 너희가 짜증과 예민함을 느낄 때 그것은 거울 위의 먼지와 같으니 먼지를 닦아내는 법을 배워라.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짜증과 예민함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짜증과 예민함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행동과 그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뜻하며 이 흔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짜증을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옆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는 내 마음속 짜증의 습관이다. 이 돌멩이를 놓지 않는 한 너는 항상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고 이 돌멩이를 내려놓는다면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짜증과 예민함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외부 상황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반응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멈추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8정도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8정도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8가지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각은 짜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작은 연습만으로도 짜증의 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올바른 말은 짜증이 나는 순간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비난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바꾸어 보세요. 말의 변화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짜증과 예민함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가족들의 불만도 감당해야 하고 농사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문제 83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84번째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84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짜증과 불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만 내려놓아도 너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짜증과 예민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려놓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불필요한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짜증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짜증과 예민함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여러분의 마음에 떠다니는 작은 짜증의 먼지들을 하나씩 털어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깨끗한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짜증을 내고 그 짜증이 점점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가까운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이 흔들리고 파장이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다시 잔잔해지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짜증과 분노는 순간적인 파장일 뿐 그것이 내 마음을 영원히 흔들지 못한다. 오늘 이야기의 4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파동처럼 퍼지는 짜증과 예민함을 어떻게 잔잔하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마치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닥치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바람에 맞서거나 아니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멈춤이라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며 화를 내거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반복돼? 라며 스스로를 탓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반응들은 마음의 파장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짜증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감정, 마음,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법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이 올라올 때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짜증이 날 때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등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짜증이란 감정은 우리가 자주 느끼지만 그 실체를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뭅니다. 내가 지금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해 보세요. 이 단순한 인정이 그 감정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하늘을 덮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간다. 짜증과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증이 올라온 이유를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내 감정을 어떻게 자극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짜증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종으로 늘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가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짜증과 자책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의 짜증은 너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는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짜증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짜증과 예민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순수한 감정이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 짜증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 감정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자라났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연못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고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짜증과 예민함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감정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이 나를 덜 흔들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내면의 불씨와 같다. 그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바람이 불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씨가 더 이상 탈 재료가 없도록 내 마음속의 땔감을 비워야 한다. 오늘 5번째 부분에서는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불씨를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짜증과 예민함을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혹은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도 외부 상황과 더불어 내 마음속의 조건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과도하게 쌓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짜증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짜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가진 기대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고 또한 꿈과 같다.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하라. 둘째,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충분히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짜증과 예민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라.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축복받은 것이다. 셋째,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짜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짜증을 내기보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짜증 대신 자비심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마하카살라는 상대방에게 자주 짜증을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하카살라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자주 짜증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카살라야, 내가 짜증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마하카살라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짜증이 올라올 때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기대와 집착,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비심을 키워보세요. 짜증과 예민함을 해결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명상법과 실천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의 땔감을 비우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제자가 묻기를, 스승님, 저는 짜증과 예민함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나뭇잎은 머물러 있다가 썩고, 물이 흐르면 나뭇잎은 저 멀리 흘러가 버린다. 너의 마음속 감정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라. 오늘 6번째 부분에서는 짜증과 예민함을 흘려보내기 위한 명상과 실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의 강물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특히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짜증이나 예민함이 올라올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너의 마음을 정화할 것이다. 호흡 명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길을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때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몇 분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순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자해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해 명상은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키우는 수행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종종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런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해 명상을 시작하려면 마찬가지로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반복하며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안율존자는 평소 마음이 매우 산란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그로 인해 자신도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자해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율존자는 매일 밤 자해 명상을 실천하며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예민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짜증과 예민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자해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감정의 나뭇잎들을 하나씩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은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잎사귀와 같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잎사귀는 다시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명상 수행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강물이 맑고 평온하게 흐르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일상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짜증과 예민함이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명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그 감정들이 제 앞에 나타나니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단련된 근육이 일상 속에서도 너를 지탱하듯 명상은 너의 일상에서 평화와 자애를 이끌어낼 것이다. 명상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평화를 더 넓게 퍼뜨려라. 이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짜증과 예민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이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면 이제 그것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짜증과 예민함을 느끼는 순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로부터 배울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짜증과 예민함은 너희 마음속의 거울과 같다.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깨달아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생각과 함께 떠올랐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사건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애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칭찬의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말하거나 동료에게 당신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칭찬이 쌓이면 짜증과 예민함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 속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를 취합니다. 짜증과 예민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고사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길을 걷는 도중에 많은 가시에 찔려 발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발밑의 가시를 모두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 가시는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신발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화와 자애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짜증과 예민함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호흡 명상, 자애 명상,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어떤 순간에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삶의 또 다른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과 함께 내면의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